네, 반갑습니다. 8월 21일 금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마음고생 굉장히 심하셨을 것 같아요. 네, 연휴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주가가 안 좋은 모습 보이면서 언제나 좀 올라올까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 많이 가지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도 코스피가 좀 올라오면서 상승세로 마감이 좀 됐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저점 지지대에서 꼬리를 달고 올라온 모습이죠. 그래서 캔들 모양새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투매 국면에서 이렇게 캔들이 옆으로 서주는 모습은 그렇게 썩 좋은 투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쏟아졌다가 움직이는 모양새 나타나야 되는데, 일단 그래도 오늘은 꼬리들을 좀 달아주는 모습이기도 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대까지 진입이 됐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이제 좀 가벼워지지 않았나 그 생각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닥을 확인한 투매 국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릴 거고요. 특이한 부분은 외국인하고 연기금 이쪽이 이제 매수 방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외국인들이 사실은 오늘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 매수 부분들을 좀 깎아냈죠. 그래서 일단 순 매수긴 한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기금이 최근에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을 생각해 본다라면, 매도만 안 해도 어디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급 동향까지 같이 짚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갑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일단 어제의 그 종가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포지션은 나쁘지 않아요. 좋은 흐름이고요. 상승 이후에 하락했다가 또 많이 올랐다가 또 다시 내려오면서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죠. 자, 이런 부분은요, 투매 이후에 사실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을 보고 가든가 말든가 결정할게, 뭐 이렇게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종목들도 같이 올라왔고, 거기에서 이제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됐을 건데, 만약에 주말 동안에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시장이 좀 불안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증시는 다시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래쪽 지지가 2200포인트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또 그 다음에 거기까지 조정을 받게 되면 데드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같은 부분들은 지금 많이 아끼셔야지 되는 부분들은 맞고요. 대신에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시장 자체가 외국인 매수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래쪽 꼬리 달고 올라오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상승을 더 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방향성이 없는 거죠. 만약에 주말 동안에 좋은 뉴스가 나오면 바로 위로 튈 거고요. 나쁜 뉴스가 나오면 바로 아래로 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시장을 좀 지켜보고 뉴스나 재료에 따라서 같이 대응해보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상승세로 전환됐을 때는 우리가 조금 아까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 장 시황에서 조금씩 매수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매수를 해도 괜찮은데, 평소에 내가 100만원 샀다라면 한 30만원 정도, 즉 평소보다 3분의 1 정도만 매수를 해놓고 시장 방향성을 보고 추가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아직까지는 뭐 이격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잘 안 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쪽 두꺼운 지지대까지 진입도 안 했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간의 변동성은 더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려오는 변동이 없다면 현재 가격대 23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는 가격대에서 횡보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시면은요, 코스닥은 조금 상황이 더 괜찮아요. 올라온 건 얼마 안 되지만요, 이게 저점 지지대까지 들어오면서 꼬리라고 쫙 올려주잖아요. 그러니까 0.6%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사실은 모양새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더 낫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조정을 받아놓은 상태죠. 그리고 지금 40포인트 정도까지 진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과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과매도가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시장에 대한 어떤 포지셔닝은 매수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 저점이라는 인식이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가 저점 지지대하고 아주 근접한 위치예요. 상당히 두꺼운 그런 매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50포인트가 바로 그 정도 선입니다. 그런데 750포인트를 이렇게 터치하고 가는 경우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요. 시장이 만약에 하락을 더 한다라고 하더라도 요 근처 750포인트 근처까지 쉽게 밀리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근처에서 이제 바닥을 좀 잡게 될 텐데, 우리가 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온 상황이 되면 횡보가 나오든 뭐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를 좀 다시 반전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야지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지지선이 된다면 여기는 그냥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횡보가 됐든 아니면 좀 소폭 하락이든 아니면 소폭 상승이든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 지금 위치가 바닥과 매우 가까운 자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아래쪽 750포인트 위쪽에서 지지가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변수는 더 크게 확장되진 않는다. 오히려 올라갔을 경우에 걷어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과매수 국면도 순식간에 해결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갈 때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두 양 시장이 상승 흐름을 일단 보였고요. 그 다음에 저점에 대한 지지대를 확인하겠다라는 의지는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지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을 한번 믿어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아직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올라간다 내려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의견이 있더라도 비중을 평소보다 조금 더 줄여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급 동향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수급 동향, 지금 금융투자가 또 순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금융투자 가만 보면 되게 얄미워요. 어제 같은 때는 그렇게 많이 팔아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많이 빼놓더만은 오늘은 또 얌스럽게 이렇게 딱 사서 올리는. 야, 진짜 이거 뭐 혼내주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아무튼 뭐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다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오늘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죠. 아침에 살짝 이제 주춤했어요. 그러니까 즉 매수가 확장되는 부분을 다시 이제 꺾어 내려가는 듯한 느낌 이렇게 봤었는데 11시 넘어가면서부터 다행히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대형주 위주 또 시장의 어떤 우량주 중심주 위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도 매도를 안 해준 게 되게 고마운 일입니다. 일단은 순매수 들어가셨다가 이제 조금씩 밀리는 모양새가 좀 나타나긴 했었는데요. 이건 이제 아침 시황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었죠. 근데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고 그냥 요 즈음에서 요 즈음에서 오히려 좀 플러스가 조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시점에서 그냥 유지가 됐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고맙다고 느낄 만한 그런 내용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기금이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형주, 기준이 되는 그런 종목들에게 매도가 쏟아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안정화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급은 뭐 그냥 이렇고요. 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순매수에서 매도를 좀 전해야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뭐 이런 포인트들은 그냥 그렇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들 물량이나 기관들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 집중되는 그런 스포트라이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IT를 비롯해서 뭐 삼성전자니 이런 종목들 당연히 오늘은 상승세를 어느 정도 보였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뭐 조금 부족한 감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그런 매매 동향들 같이 조금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확정된 포지션 보면 기관 쪽에서 보면 레버리지도 샀어요. 아마도 금융투자 쪽이겠죠? 당연하죠. 얘네들은 좀 이런 거거든요. 증시가 이제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서 인버스 어제 왕창 샀던 거 다 갖다 때려버렸고요. 오늘 레버리지를 또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해지형이라고는 합니다만은 너무 방향을 잘못 잡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레버리지 올라가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관 금융투자 쪽에서는 일단 단기적 상황을 월요일날 주가의 추가 상승 쪽으로 일단은 가닥을 잡아놓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 조용하죠. 삼성전자 매도 좀 들어갔지만 물량이 많지 않고요. LG화학 그 다음에 이 LG전자 이런 종목들 순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 뭐 카카오, 현대차 이런 종목들 전부 다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방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단기적 조정이 좀 들어온 상태, 그 다음에 재차 반등이 나갈 수 있는 상대 그런 종목군들을 가지고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외국인들 보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매수가 좀 됐는데 하이닉스가 그동안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부담감을 좀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윗골이 달고 또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래 복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 하이닉스와 같은 부분들은 주가의 어떤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세게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좀 약하게 보시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약한 반등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것은 이런 매수 타이밍 또는 이제 만약에 물려있다라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으니까 얼씨구 좋다고 매수했겠죠. 그리고 오늘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밀리면 거기서 또 매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하겠다는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주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외국인들 입장이나 또는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전자 이런 주가 하락이 매수를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울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 레버리지 순 매수 있고요. 인버스에선 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조차도 네, 시장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는 내용이죠. 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버리지를 팔고 인버스를 또 다시 시작합니다. 뭐, 이제 물량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네, 아무래도 이제 레버리지 쪽에서 차익 실현이 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인버스 쪽에서 다시 한번, 이런 포지션들을 잡아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더니, 뭐, 일단 반등은 좀 나오는 것 같고, 종목들도 괜찮은 것 같고, 수급도 그렇게까지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타이밍, 정말 나에게 중요한 타이밍,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죠. 즉, 매수 같은 부분들은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만 염두에 두어도 매수하지 말고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내려온 상태라면은, 한 템포 정도 더 늦게 사서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매수를 하더라도 괜찮아요. 왜냐면, 확실성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확실하게 이 주식이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는 그 확실성, 그것을 갖기 위해서 현재 내가 10,000원 살 주식이 11,000원까지 올랐어. 그걸 가지고 인정해 볼 수도 있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일단 뭐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걱정하시거나 뭐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반등에 대한 부분들 일단은 즐기시면서 조금 상황을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네, 조금 기다렸다 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월요일 또는 화요일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눠 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격파해 나가시다 보면 각계 격파 이후에는 어차피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좌를 잘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보다도 편안한 주말을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주말 아침에 한 주간의 시황 정리하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